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 내는 법.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거, 신세틱스랑 SNX 토큰 스테이킹 얘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그 SNX 스테이킹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프로토콜 분석 자료, 자동화 전략까지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이걸로 신세틱스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저희 목표는 딱 그거죠. 여러분이 SNX 스테이킹, 그 기본 원리부터 해서 수익 전략, 그리고 물론 위험 요소까지 딱 파악해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신세틱스.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가요? 신세틱스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화 플랫폼인데요. SNX라는 토큰을 담보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SUSD, 그러니까 달러죠. 아니면 SBTC, 비트코인, SGLD, 금처럼요. 실제 자산 가격을 따라가는 싱트라는 합성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아하. 핵심은 그거죠. 실제 자산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그 가격 변동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SNX를 맡기면 가상 달러나 가상 비트코인을 받는 셈이네요. 근데 그 가상 자산 가격은 어떻게 진짜랑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체인 링크 같은 외부 가격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오라클을 써요. 실시간으로 가격을 가져와서 반영하거든요. 오라클. 네네. 네, 덕분에 블록체인 위에서도 이 센트들이 진짜 자산처럼 거의 1대1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총 예치된 자산, TBL이라고 하죠. 그게 한 8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꽤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봐야죠. 흥미롭네요. 그럼 사람들이 SNX를 스테이킹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신스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센스 만드는 것도 이유긴 한데 사실 주된 건 보상이죠. 보상. 네, 센스끼리 교환될 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걸 SUSD 형태로 받고 또 추가로 ESSNX라는 토큰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담보 비율, C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4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400%요? 네, 만약에 내 담보 가치가 제가 발행한 센스 가치의 4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보상 못 받아요.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와, 400%면 꽤 높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잡아놨어요? 그게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SNX 토큰 자체가 가격 변동이 좀 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전체 부채 변동성 같은 위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하려고 좀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이 비율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도 좀 잘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 현명한 전략은 처음 센스 만들 때 목표 담보 비율을 아예 좀 높게 잡는 거예요. 한 450%나 500% 정도로요. 아예 넉넉하게. 네, 그렇죠. SNX 가격이 좀 떨어져도 400%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가게요. 그리고 매주 받는 SUSD 보상 있잖아요. 그거 바로 쓰지 마시고 네. 그걸로 SNX를 더 사서 다시 스테이킹 하거나 아니면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더라고요. 복리. 근데 이거 매번 수동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려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동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 젤라토나 디파이 세이버 같은 자동화 툴들이 있어요. 네. 그걸 쓰면 내가 설정한 비율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알아서 센스, 그러니까 SUSD를 소각해서 비율을 맞춰줘요. 오, 자동으로요? 네, 아니면 듀운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툴이랑 제피어를 연결해서 비율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알림받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그 신스끼리 교환할 때 수수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BTC를 SETH로 바꾼다거나 할 때요. 네, 그게 신세틱스의 또 다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신세틱끼리 수합하는 거요. 대부분 0.3% 고정 수수료만 내면 온체인에서 이론상이긴 하지만 슬리피지 없이 바로바로 처리돼요. 슬리피지 없이요? 와. 네, 그 0.3% 수수료가 전부 SUSD로 모여요. 그리고 매주 SNX 스테이커들한테 각자 지분이 있죠? 얼마나 담보를 많이 넣었는지 그 비율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신세틱 거래가 활발하면 할수록 스테이커들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와, 슬리피지 없이 수합 가능하다는 건 진짜 큰 장점 같은데요.
근데 뭐 당연히 위험도 따라오겠죠. 그럼요. 항상 있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SNX 토큰 그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확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확 줄어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아직 완전 구현된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담보 부족하면 청산될 위험도 있는 거고요. 청산 위험까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SUSD가 1달러 가치를 제대로 유지 못하는 거. 그 패그 이탈 가능성이요. 이게 보상으로 받는 SUSD의 실제 가치 문제도 있고 시스템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패그 이탈. 그거 말고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또 하나는 시스템 전체의 부채풀, 데트풀이라는 게 변동하면 내 개인 부채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인데 네. 모든 센스 발행자들이 약간 공동 부채풀을 공유하는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들 거래가 내 손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라클 가격 피드가 혹시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고 아직 좀 불분명한 국가별 세금 문제 같은 것도 고려는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고려할 게 많네요. 혹시 최근에 신데틱스 뭐 새로운 조식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어요. 최근에 펄프스 V2라고 해서 파생상품 거래 기능을 좀 더 강화했고요. 아, 펄프스 V2. 네,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킹 풀도 만들고 SUSD 패그 안정성 높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하면 신세틱스는 SNX를 담보로 다양한 합성 자산을 만들고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SNX를 스테이킹하면 신스 수합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400% 이상 담보 비율 유지다. 안정성을 높이려면 처음 담보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받은 보상은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SNX 가격 변동이나 SUSD 패그 불안정, 시스템 부채 변동 같은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한다. 뭐 이 정도겠네요. 네, 확실히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이긴 한데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랑 위험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자료에 나온 staking.synthetix.io나 퀘ን타, 디파이 세이버 같은 툴들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고 잠재적인 보상과 내재된 위험들을 다 고려했을 때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신세틱스 같은 프로토콜에 참여하신다면 자동화에는 어느 정도 의존하고 또 직접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어요?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